이해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거 되게 비싼 말이야. 삼성펜. 이거 한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이렇던데? 그것도 왜 이렇게 비싸? 망했어. 아니, 내가 아까 이 노트북 가방을 와, 이렇게 하면서 쏟았거든. 저쪽에서. 어딘지 모르겠어. 네. 손으로 밀까요? 아, 손으로 쓸 수 있는데 손으로 쓰는 게 더 이상해. 손으로 쓰면 이렇게 할 때가 좀 불편해. 아무튼 해볼게요. 오늘 세 번째 나가는 거고요. 2000년 트렁크랑 2000년 브랜치의 차이점은 내가 아마 저번 주에 설명을 다 해줬을 거야. 이제 신규생인 친구도 있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교재 차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고난형을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 2000년 트렁크는 주제 파악하고 뭐 제목 파악하기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이번에는 고난도 유형에 대한 설명이 갈 거고요. 주제 할 때 우리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고난도 유형을 할 때는 고난도 유형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습하는 부분, 이 문제가 있는 파트는 예습하는 부분, 뒤에 있는 이 단어를 외우고 영작 쓰는 부분은 복습하는 부분. 알겠죠? 여기는 복습이라고 나가면 영작을 써 오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뭐가 있냐면 고등기출 문제를 푸는 칸이 있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20년 고1 사번 모의고사야. 그러면 이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주역고든 저동고든 뭐 덕이고든 내신을 냈을 거 아니야, 예전에. 그러면 그 내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를 뒤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어봐야 돼, 안 풀어봐야 돼? 풀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려운 다 뺐어.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 지문 변형을 많이 시켰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우리가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제외를 했고요. 지문 변형 거의 없고 약간 난이도가 쉬운 기출 문제들만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혹시 조금 어려운 거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예비 고1이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그때 각 학교마다 시험지 다 보여줬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죠? 그건 시험지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동거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이 시험지 뽑아서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근데 지문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좀 어렵기는 할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뒤쪽에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해서 다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꼼꼼히 문제를 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예습이에요. 예습할 때 그러니까 예습할 때 잘 봐봐. 1번 문제를 예습한다고 치자. 그러면 첫 페이지랑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를 풀어서 와야 되고 복습을 할 때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걸 해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말 이해했죠? 첫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 예습할 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건 복습할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뭐 해야 돼? 오늘 두 건 더 추가적으로 나눠줬다? 워크북도 먼저 풀어야 되고 워크북을 순서 잘 지켜라 얘들아. 변형 문제 먼저 풀지 마. 워크북을 먼저 풀면서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내신 문제에 이제 시험 들어가면 시험 준비를 들어가게 되면 변형 같은 것들도 많이 풀 거야. 근데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선생님 저는 복습 좀 덜 했어도 변형 많이 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미안한데 너는 지금 변형 문제는 시험 나와 안 나와? 문제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거든. 변형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 지문이 제대로 복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변형 문제를 푸는 거잖아. 복습이 안 된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푸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워크북으로 복습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나요? 이해 안 된 친구들 나중에 카톡 하세요. 아니면 기존 친구들은 이해가 됐을 텐데. 그지? 은성이 이해했지?
선생님 이거 숙제는 다 적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줄 거거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오늘 이제 처음 받은 교재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감이 잘 안 오죠? 1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풀어본 친구 있어? 수능 풀어본 친구 없나요? 토요일 날에 이번 주 토요일에 8시에 얘들아 수능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거든? 필수는 아닌데 어, 전혀. 그래서 필수는 아니고 이제 10대 친구들만 학원에 나와서 따로 뭐 수능도 한번 풀어보고 관련돼서 이제 뭐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 거야. 그 시간을 가질 거야. 근데 뭐 필참은 아니야. 그냥 어떤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 해볼 친구 있어? 신청해놓게. 시간 돼? 안 돼? 시간 돼? 너 내도 안 올 거지? 40개가 안 돼서 8시. 그러니까 한 7시 한 50분까지만 가면 될 것 같아. 8시 됐다는 일단 보는 시간이 70분이니까 70분 보고 뭐 해설 강의 한 모르겠어. 한 3, 40분? 근데 중간에 나와도 되긴 할 거야. 한 10시까지? 홀까지 될것 같은데? 은성이는? 그래, 그래. 시간이 안 돼? 시간 안 돼? 그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아, 지금 내 고민은 사실 만약에 그때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시간을 한번 빼서 가볼까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틀린 것 같고요. 아, 틀리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살았어. 아, 그런 의미야.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유형이 이번에 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빈칸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함의추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지문이 난이도가 되게 쉬워. 너는 할 수 있어. 아닌가? 아닌가? 지문이 되게 쉬워. 애들이 문제를 다 틀렸어. 이번에 1등급 비율이 원래는 이제 수서 말하는 1등급 비율은 한 10%에서 12%까지를 원래 잡고 있거든.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근데 이번에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 30 몇 프로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다른 상평가 과목이랑 똑같다는 거야. 절반으로 줄었지. 그만큼 애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거든. 상위권 애들이. 그게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게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쉬워서 애들이 때는 약간 이제 고3 애들도 왔으니까 내가 막 물어봤어. 뭐 무슨 느낌이었냐, 풀 때 쉬웠냐 다 물어봤는데 너무 쉬웠대. 이게 정답이라고 확신하고 찍었대. 근데 정답이 아닌 거야. 정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뇌피셜로 문제 푸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 다 틀리고 문제 이제 근거를 잡아서 재진술로 잡아서 문제를 잡아 나갔던 친구들이 거의 다 맞은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조를 살짝 바꿀 거야. 원래는 선생님이 이런 교재 진행을 할 때도 얘는 이거는 스킵 써서 이렇게만 쓰는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개를 할 거야. 첫 번째는 스킵 그래도 알아듣기는 해야 돼. 왜냐면 간단한 지문 자체에서는 진짜 고등부 3짜리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스킬로 문제를 풀면 시간을 완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분배가 됐거든. 그래서 그 스킬 쓰는 것도 연습을 같이 할 거고, 그리고 본도를 위한 재진술 잡아나가면서 문장 지문 살펴보는 거 두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할 거야. 이해됐어? 근데 살짝 이제
평소에 이제 좀 쓰기도 하고 했으니까 아스키 쓰는 거 뭐 많이 들어봤어 했을 텐데 재질 관련된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거든. 그래서 그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수능을 한번 보게 하려는 거지. 취지는 이해했지. 취지는 이해했지. 그것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에 그쪽 반 한다 그래서 그냥 보내려고 했지. 근데 너네 다 못 간다고 하면 그냥 우리 따로 보고. 그래도 가서 뭐 그치? 왜 나한테 숨기고 싶어 점수를? 왜? 너 나한테 점수를 숨기고 싶은 거야? 아, 좀 싫어. 아, 그런 거 알고 있어. 10점 나올 것 같은데. 아, 야, 찍어도 한 30점 나오고. 1년으로 찍어도 30점 나오고. 그렇지 않나? 근데 1년을 찍으면 안 될까? 정말 안 되지,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영어를 진짜 굉장히 극혐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진짜 극혐. 그냥 영어만큼은 토했던 사람이야. 영어를 정말 진짜 어떤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영어 모의고사를 많이 찍어봤는데 진짜 많이 찍어. 단 진짜 거의 봤던 모의고사를 거의 다 찍었던 것 같은데 듣기 할 때도 맨날 자고. 근데 뚜뚜 위아래는 안 내려가던데. 몇 번을 기억했어요? 진짜 그때 기준랑 약간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좀 찍기를 잘해. 저는 역사 찍었는데 45점 나왔어요. 잘했죠? 이게 일단 풀어봐. 그러면은 있어요? 다들 풀 친구? 없어요? 여기서 풀게요. 저 가면 안 돼요. 내일 해볼게요. 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개 타야 되나 봐. 그러게, 4번 타야 되는 토요일 날 왔다 갔다, 그럼 또 저녁에 왔다 갔다. 토요일 날 수업 있으니까. 응, 아, 시간이 토요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시간이 남아서 아,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가서 한번 해보고, 윤지는 여기서 또 해서 윤지가 몇 점 맞는지 보자. 과연 그 강의를 듣고 나서도 점수가 개떡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 괜찮다. 괜찮다. 잘 풀어봐. 그럼 두 번 되는 거예요? 풀어봐. 제가 주제 문장에도 밑줄 쳐주세요.
불러봤나? 되셨나요? 정답을 찍은 친구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푼 친구가 많이 아직 없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문제 아직 못 풀어도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렵죠? 아닌가? 쉬운가? 어려워요? 그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신 시험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첫 번째 어휘 문제, 두 번째 요약문 풀이 문제. 어려운 이유 설명을 해줄게요. 어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단어를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 아니, 뭐 해석을 해야, 뭐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디텍트가 뭔지, 디스프로브가 뭔지, 익시스트가 뭔지를 볼 텐데, 일주일 밑줄 쳤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잘 몰라. 그러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를 모르는 단어가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지 뭐. 정규 시간에 단어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지. 왜냐면 잘 봐봐. 학교 시험에서 이 지문이 만약에 10문제에 나온다고 치자. 이 지문이 똑같이 어휘 문제로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올까요? 이 보기들이 전체가 그대로 나올까? 아니거든. 달라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그지스트 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존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 뭐 어피얼드 이거는 단어가 좀 쉽기는 하지만 어피얼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어피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너네가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어휘 문제는 낱말 쓰임 문제는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해요. 어휘력. 두 번째는 문맥을 추론하는 능력이 중요해. 아래다가 써볼게요. 이게 푸는 방법이야. 첫 번째, 어휘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실력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문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맥이라는 게 뭡니까? 문맥이 뭐예요? 문장의 흐름이에요. 문장의 흐름. 앞뒤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무슨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꼼꼼한 해석이 필수입니다.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번역이 아니라 해석. 번역과 해석의 차이는 뭐야? 번역과 해석의 차이가 뭐야? 차이가 뭐야? 번역은 뭐야? 번역은 이거야. 나는 앉아있었다 바깥에 레스토랑에 스페인에서 한 여름 저녁에 그냥 쭉쭉 읽어나가. 이건 번역이야. 그건 뭐냐면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를 파악하는 게 해석이야.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번역은 단순히 영어 배열을 배열로 늘어뜨려 놓는 게 번역이야. 해석은 거기에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미 파악이 추가가 돼야지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낱말 쓰임에서는요, 번역은 필요가 없어요. 해석이 필요한 거지. 두 가지입니다. 어휘력과 문맥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낱말 쓰임 문제는 못 풀어.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고난도 유형으로 항상 거의 매번 3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 내신 시험에서도 사실 어휘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많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본적인 어휘력 키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문 파악을 열심히 해서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킬이 없어요, 얘들아. 낱말 쓰임은 스킬이 없고요. 쭉 읽으셔야 돼요. 쭉 읽으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요 앉아 있었죠. 바깥에 레스토랑 바깥에 앉아 있었고요. 미안해 이거 줄게요. 스페인에 있는 레스토랑 바깥에 앉아 있었대요. 한여름밤에 어느 여름날 저녁에 뭘 하면서 저녁을 기다리면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바깥에 레스토랑 바깥에 앉아 있던 거죠. 처음에 주인공이 나와요. 보통 우리 모의고사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I로 시작하는 구문들이 많이 없거든. I로 시작했다는 건 스토리텔링 문제라는 거야. 스토리텔링. 근데 스토리텔링 문제일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이게 스토리텔링 문제인 거잖아. 지문인 거잖아요. 스토리텔링 지문일 때 어려운 점. 첫 번째,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은 주제를 스스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진짜 싫어했거든. 대학교 가니까 대학교도 심지어 영어가 없는 과로 갔어. 선생님 공대를 나왔거든. 영어가 없는 과를 갔어. 근데 1학년 때부터 영어 원서 이따마는 거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서 막 교수님도 다 영어고 논문도 내가 영어로 읽고 써야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영어를 엄청 힘들게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은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어. 끝이야.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안에 숨어있는 말이 뭘까? 너네 그렇게 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후회된다. 그렇게 안 만들게 해주겠다. 요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 뜻을 직접적으로 내가 한 적이 없어. 맞지? 근데 그 파악을 누가 해야 돼? 이 말을 듣고 있는 본인들이 속뜻을 파악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텔링 문제가 나오잖아. 지문 내용 자체는 엄청 쉽거든? 지문이 막 술술 읽히거든? 근데 문맥 파악이나 주제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부엌의 향기, 주방의 향기가 나의 미래를 자극했습니다. 주방의 향기가 나의 미래를 자극했다. 오, 굉장히 심오한 말이야. 미래가 뭐예요? 나한테 메롱한 거야, 지금? 나한테 메롱했니? 감각기관의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주방 할 것 같잖아. 근데 어떻게 미래를 자극했다고 얘기를 할까? 이게 키포인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래를 자극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부터 뭐지? 이 생각이 들었어야 돼. 지문을 읽으면서. 뭐지? 들었나요, 혹시? 나의 미래 식사는요. 미래 식사가 뭐야, 이거는? future meal이 뭐야?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얘 뭐 기다리고 있어? 저녁 식사 기다리고 있어. 주문해놓고 선생님 저 삼겹살이거든요. 주문을 해놓고 그 삼겹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미래 식사요 오고 있었어요. 나에게 어디로? 뭐로?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었다. 뭐 하면서? 공중을 떠다니면서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었대요. 근데 그 분자는 어떤 분자일까요? 투투용법 나왔죠? 투투용법. 그리고 투투용법 사이에 뭐가 나왔나요? 폴명사가 나와 있네요. 이 폴명사의 정체 뭘까? 그렇지.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눈을, 나의 눈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아. 그래서 봤어, 못 봤어? 분자가 눈에 보이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숨 쉬잖아. 내가 내쉬는 숨이 지금 너네한테 보여? 안 보여. 그지?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
그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나의 코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디텍트가 무슨 뜻? 디텍트 무슨 뜻? 끝. 컨닝하지 마, 이 새끼야. 이거 뜻 아는 친구 없어요? 아는 척하지 마. 감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노력했다. 그지?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착하다. 감지예요? 진짜 기본적인 단어니까 이 정도 뜻은 알아두세요. 알겠죠? 나의 코를 감지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 지금 되게 싫어하거든? 봐봐. 내가 곧 먹게 될 내 음식이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코로는 감지할 수 있는 공중을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왔다. 너무 싫어하지? 이거 무슨 말일까? 여기까지는 번역. 그럼 이거를 너네가 알기 쉽게 스스로 바꾸는 게 해석이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냄새가 났다. 시켰는데 주방에서 삼겹살 요리하는 냄새가 났다.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요? 냄새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당연히 코 감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감지가 돼야 돼요. 코로는 감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두세요. 여기에 투표법이 나왔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벗이라는 역할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앞뒤 문맥이 어때야 돼? 반대돼야 돼요. 여기서 볼 수 없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뒤 문맥 살펴봐도 감지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맞고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곧 그리스인이 갑자기 또 나오네요. 지문이 이상하지?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최초로 떠올렸어요. 뭐에 대한 생각일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원자의 개념을 떠올렸다. 이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방식, 하미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디스웨이가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디스웨이가 뭔데요? 뭘까? 냄새를 맡는 거, 냄새가 나는 거. 눈에는 안 보이는데 냄새가 크크크 나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뭐에 대한 개념을 떠올렸다고? 원자에 대한 개념을 떠올렸다고. 아, 그럼 글에 대한 전반적인 소재가 식품이 관련된 걸까? 뭐 파스타에 관련된 걸까? 뭐에 관련된 거야? 분자 원자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원자의 개념을 떠올렸다. 그 원자의 개념은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baking bread of smell. 뭐야? smell of baking bread. 빵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는요, 뭐 제시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빵의 작은 입자가 비욘드 비전이 무슨 뜻일까요? 비전이 뭐야? 시력. 비욘드는 무엇을 넘어 요런 뜻이잖아. 그지? 시력을 넘어서가 무슨 뜻이야? 시력을 넘어서, 시각을 넘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눈으로는 보여,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야. 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그런 작은 입자가 존재했어요? 존재 안 했어요? 존재했잖아. 뭐로 알 수 있어? 냄새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그지스트 나오는 게 맞나요? 존재하다? 맞겠죠? 맞겠죠. 존재하는 겁니다. 날씨의 순환. 갑자기 또 날씨 얘기가 나와. 아, 이거 참 어렵다.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소재는 이미 잡았어. 전체적인 소재가 어떤 소재였어? 분자원자에 관련된 거였죠? 그럼 날씨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에 관련된 얘기일까? 분자 원자에 관련된 날씨 얘기가 지금부터 나온다는 거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머리로. 그러면 디스프로브가 무슨 뜻이야? 봐봐. 여기서 하는 디스 아이디어는 무슨 뜻이에요? 디스 아이디어가 의미하는 것을 고르시오. 디스 아이디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생각.
그래.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작은데 어쨌든 그 작은 입자가 어떻다?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디스프로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요 단어는 아시죠? 요 단어는 아시죠? 어프로브는 아시죠? 어프로브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냥 프로브는 알아요? 증명하다. 어프로브는 입증하다. 디스프로브는 앞에 dis 붙으면 무슨 뜻이 돼? 반대되는 거잖아. 그치? 어프로브가 그냥 프로브가 입증하다 증명하다야. 그럼 디스프로브는 뭐야? 입증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반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증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와도 얘들아 추론은 할 수 있어야 돼. 접미사 접두사 보면서 추론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요 반대어가 되는 거고요. 볼게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날씨의 순환이 같이 증명했을까 아니면 아니야 분자 원자는 없어 이렇게 반증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분자 원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날씨의 순환은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분자 원자 있잖아. 우리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날씨의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겠죠, 당연히. 날씨의 순환은 이러한 생각을 입증했다. 프로브 또는 어프로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읽어야 되니까 힘들 거예요. 해석까지 해야 되니까. 뒤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날씨의 순환이 어떤 거냐? 물 웅덩이, 땅에 있는 물 웅덩이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dry out, 말라가요.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떨어져요. 나중에 비로 떨어지는 거야. 어떤 거예요? 물이 있었어. 그럼 그게 햇빛이 내려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한ton 물이 어떻게 돼? 증발해요. 증발할 때 눈에 보여, 얘들아? 눈에 안 보이잖아. 눈에 뭔가 보이진 않는데 물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줄어들고 치면 물이 어디로 사라졌나 이러겠는데 얘가 어디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서 뭘 만들었어? 구름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 자체가 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기했던 거지. 이게 뭐다? 원자의 이동이었다. 원자의 이동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앉아있는 것부터 지금 원자의 이동까지 이제 이야기가 끌고 나와져 있는 겁니다. 볼게요. 그다음. 그래서요. 그들은요. 리즌 단어 알고 계신가요? 리즌. 리즌이라는 거 보통 명사 뜻으로 알고 있지 않아? 무슨 뜻? 이유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여기서 지금 아이고 세영이 힘들다. 리즌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지금 어떤 품사로 쓰였어요? 동사로 쓰였어요. 리즌 동사로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생각해봐. 명사 이유라는 뜻이네요. 그게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 될까요? 원인까지는 명사고 그 원인은 뭐? 궁금해하다? 좋아요. 궁금해하다. 맞습니다. 궁금해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유를 생각해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추측하는 거야. 원래 뜻은요.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추론하다. 어차피 추론하는 그 이유 생각하고 원인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추론했어요. 뭘 추론했을까? 물 입자가 must be 있어야만 한다고. 근데 그 물 입자는 어떤 물 입자냐면 증기로 바뀌고 구름을 형성하고 땅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되는 거? 물이 보존되는 거야. 보존되는 게 맞아요? 물이 지금 사라진 상태야?
지금 날씨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은 중간에 어디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증발했다가 구름이 됐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존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컨저브 맞나요? 맞죠? 맞죠? 보존이 되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할지라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입자가 너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보존이 된다는 거지. 나의 빠에야 스페인에서의 다시 마이가 나왔으니까 다시 나에 관련된 얘기로 돌아온 거야. 알겠지? 스페인에서의 나의 빠에야는요. 나에게 영감을 불어줬대요. 근데 4,000년이나 늦게 영감을 불어준 거지. 뭘 하기에 늦은 거야? 이러한 원자 이론의 공로를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늦게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연히 늦은 거겠죠? 일찍은 아니겠지. 왜 늦은 거야? 이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떠한 고대인이 갖고 있겠죠. 어떤 고대인? 날씨의 순환을 발견했던 고대인. 항의 냄새를 가지고 원자를 추측했던 고대인이 원자의 공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빠에야 냄새를 맡고 이게 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늦은 게 맞죠? 앞뒤 문맥을 전부 타고 봤을 때 3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 되고 전체에 대한 문맥이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낱말 쓰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단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주제 문장이 어딜까요? 물론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찾아보자고. 우리 주제 찾을 때 근거가 어떤 게 있었지? 주제 찾을 때 근거. 연습이나 써놓으세요. 주제 찾을 때 근거입니다. 주제 찾는 법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알겠지만 일단 써놓으세요. 까먹었을 때. 일단 뭘 읽어야 돼?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첫 문장 읽는 이유는 주제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소재를 잡기 위해서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거야. 이 글이 전반적으로 뭐에 관련된 얘기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래를 쭉 눈으로 훑으면서 단서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단서 문장이라는 건 명령문이라든지. 명령문 어떤 게 있죠? 뭐 동사부터 시작하는 그런 명령문도 있겠지만 당위성의 조동사들 있잖아. must, have to, should.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명령문이죠. 또는 어떤 애들이 있죠? 역점 연결사가 있죠? 역점 연결사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역점이 뭐야? 앞뒤 문맥을 바꿔주는 친구일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이 있어? but, however, yet, nevertheless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결론 유도어들이 있어요. 결론 유도어가 어떤 친구들이죠?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뭐가 나와야 돼? in conclusion 아니면 as a result 아니면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thus so 아니면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같은 친구들 결론 유도어로 나오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나야 될 친구들.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관련된 표현들. 중요하다에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뭐 it is important.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되게 핵심적인 건데 key, crucial, critical. 기억나니? necessary 이런 친구들 핵심과 관련된 표현들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 하나 강조 구문이 있었죠? 동사 구조는 어떻게 시켜요? 그렇지. 앞에 두, 더즈, 디드를 붙여서 강조에 두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나 부사는 어떻게 강조시켜요? 명사나 부사는 강조에 두가 아니라 강조에 이때 강조 구문을 써서 강조 구문을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해서 단서 문장을 찾고 단서 문장이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단서 문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어디를 가야 돼?
마지막 문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정말. 마지막 문장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소재가 바뀌었는가. 왜요? 마지막 문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예시는 주제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첫 번째 예시였을 수도 있지, 반대로. 그지? 그래서 소재가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요, 글의 색깔이 바뀌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역전력사가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었더니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 색깔이 바뀌었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어, 사람이 태어났으면 인간이면 결혼해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현 사회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비혼주의가 되게 유행을 하더라. 근데 뭐 괜찮아. 비혼주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각자의 삶을 존중해. 앞뒤 문맥의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돼. 맞죠? 근데 중간에 역전명에서 내가 넣었나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하지만 문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주제는 어디에 가까울까? 처음일까? 마지막일까? 마지막에 가까워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요거를 좀 더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이제 저녁 식사 기다리면서 식당에 앉아 있구나. 소재였죠. 소재였죠. 쭉 읽어보니까 단서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찾아볼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여기에 머스트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 머스트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명령 머스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머무르는 추측보다 강한 추측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 예시인 단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날씨 수상 원작 예시였을 뿐이잖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요? 스프링에서의 나의 영감을 주기엔 너무 늦었지만 뭐에 대한 영감이었어? 원자 이론에 대한 영감이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뭐다? 원자 이론이다. 원자 이론이다. 주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 하지만 전체 얘기가 원자 이론에 관련된 얘기구나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워보세요. 요약문. 내용 설명했으니까 요약문 채우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다 채웠나요? 볼게요. 글쓴이는 스페인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주방의 빠에야 요리에 세령이. 그렇지. 냄새가 어떻게 문자의 형태로 자신의 코에 오게 되는지를 생각했다. 윤지, 현재로부터 4천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빵이나 물과 같은 그렇지. 물질의 냄새가 너무 잘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 어떻대? 너무가 투잖아. 투 뒤에 뭐 나왔었어? 작아서. 오케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자로서 존재한다는 거 조금만 바꿀게요. 물질의 입자가 너무 작아서요. 원자로서 뒤에는 원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분자와 원자 좀 다르죠? 원자가 모인 게 분자잖아. H2겠지. H2O2 아니 H2. 네. 그래서 무슨 말이지? 진짜 과학 그때 그거 되게 잘 봤어요. 80점 받았어요. 과학 그때. 그걸 제일 잘했어요. 잘했어요. 옷들이 요즘. 예, 알겠어요.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노크가 1점이야 프렌치 1번 복습. 풀어볼게요. 뒤에 보지 말고, 앞에 내용 보지 말고, 딱 이 페이지만 펴서 푸세요. 숙제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어, 물 마시고 올래? 다음 친구 2번. 풀어.
그 복습 문제 간단하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예습하면서 문제를 좀 빨리 풀어오면, 아니, 문제를 다 풀어오면 다음 주부터는 진도 좀 빨리 뺄게. 알겠지? 그 1번입니다. 빈칸 A에 들어갈 말 기억나는 거 바로 찍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빈칸의 내용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앞뒤를 보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냈고요. 원자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생각이 났냐? 빵 냄새, 빵 굽는 냄새가 제안을 한 거죠. 그들에게 이 빵에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는 거지. 어떻게? 인사이트는 무슨 뜻이야? 사이트가 뭐야? 네, 비전이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면 인사이트는 무슨 뜻이야?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 보인다고 했어요. 빵의 입자가? 안 보인다고 했죠. In pieces 무슨 뜻이야? 조각으로래요. 조각까지 얘기할 정도로 분자가 큰가요? 아니죠. by color 세 개에서 아니고요. beyond vision 맞았죠.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안 보이는 거야. 가스의 상태 아니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 빈칸 B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물순 걔네들이 추론을 했는데 물의 입자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지. 스팀으로 존재하고 클라우드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은요. 어떻게 된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 있다. 그치? 그 말을 찾으시면 돼요. extinct는 무슨 뜻이야? 멸종됐다? 멸종됐다는 건 사라졌다는 거잖아. 완전 반대 보기. dissolve는 뭐예요? 분해 된다 안 된다?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분해되지 않는 거야. dissolve는 무슨 뜻이야? 보존하는 거. 우리 아까는 무슨 단어였지? 본문에서는? conserve였죠?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고요. evaporate는 뭐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아까 뜬 얘기해 주려다 넘어갔는데 이거 용해시키다라는 뜻이에요. evaporate는 무슨 뜻이에요? 증발하다, 증발하다. disassembled. assemble이 뭐야? 모이다, 조립하다. disassemble은 흩어지다. 정답 3번. 주제 골라볼게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가 존재한다. 그지? 입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첫 번째 해석. 어떻게 해석하나요? 비를 만드는 과정. 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하나의 예시였을 뿐이에요. 비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예시일 뿐이야. 전체적인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빠에야 얘기가 왜 나왔는데?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눈에 띌 만한 과학적 발견? 원자 발견한 게 과학적 발견이니까 이게 맞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등시험과 고등시험의 가장 큰 차이. 중등시험은 옳은 것을 고르시오. 고등시험은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과학적 발견일 수 있지 하지만 이거보다 더 적절한 다른 보기가 있다면 그걸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뜻일까? olfactory. 후각의라는 뜻이야. 후각의. 그러니까 후각적 반응인 거야. 음식 냄새에 대한 후각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후각적 반응을 하긴 했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예시였잖아. 4번은 뭐예요? 원자 이론의 이해와 추론. 유일하게 원자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5번은 뭔가요? 원자와 분자. 얘도 원자와 분자 나왔다. 원자와 분자 사이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안 했죠? 정답은 4번인 거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순서 문제 빠르게 풀어보세요. 2분 드릴게요. 2분 안에 풀어. 네. 30초 남았어요. 됐나요? 다 풀었어요? 1번 손, 2번 손, 3번 손, 4번 손, 5번 손. 볼게요. 순서 푸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서 푸는 법이에요. 주어진 문장 일단 꼼꼼하게 읽으세요.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거 내용 정리. 소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 주어진 문장은 무조건 꼼꼼하게 읽는다. 그 다음에 읽을 거 A 다 읽고 B 다 읽고 C 다 읽으면 헷갈려.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A 첫 문장이랑 B 첫 문장이랑 C 첫 문장만 읽을 거예요. 첫 문장만 읽고 주어진 문장 뒤에 누가 붙어야 되는지를 확인할 거야. 근데 이거 확인할 때 두 개 가지고 확인해야 되거든.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단서를 찾아야 돼요. 이 단서는요. 지시사나 대명사, 뭐 정관사 더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요런 친구들로 찾을 수 있는 거 단서예요. 왜? 얘기했죠?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어디에 있다? 앞문장에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윤진 참 예뻐. 근데 선생님은 떡볶이를 진짜 좋아한다. 떡볶이 진짜 개 맛있는 것 같아. 그녀는 공부도 잘해. 말이 돼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명사가 그 대명사랑 멀리 붙어 있는 경우 그녀가 누군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윤지는 참 예뻐. 그리고 그녀는 공부도 잘해. 좋아, 뭐 이런 거 뒤에 나오는 말이야. 헛소리일지언정. 이해됐어요?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건 바로 앞문장에 존재해요, 항상. 그래서 지시사가 나왔어요. 그 지시사가 누구인지를 앞문장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봐야 색깔로. 그 색깔은 연결사를 잘 보셔야 돼요. 연결사. 예를 들어서 뭐 학교 1번과 법 같은 친구가 있어요. 색깔이 어떻게 된 거야? 바뀐 거야. 됐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요. 뭔가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쭉 나왔어요. 윤지가 얼굴이 참 예쁘네. A에서 그러나 윤지는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B에서 윤지는 되게 향기도 좋아. 윤지는 성격도 좋아. 그럼 봐봐. 윤지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 근데 A에 관련된 얘기는 뭐예요? 윤지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것.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B에서 윤지가 향기가 좋다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윤지가 성격이 좋다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그럼 순서 어떻게 나와야 될까? 얘네들의 순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가 마지막이야? A가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사를 보고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C에서 윤지가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아주 더러운 친구야. 그럼 윤지가 성격이 좋다는 거 플러스였죠? 윤지가 성격이 좋다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러면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뒤에는 플러스가 붙어야 되고요.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덧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로 갔다가 C 나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진다는 거지. 연결사로 색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결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볼게요. 일단은 주어진 문장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복습은 집에 가서 하세요. 알겠죠? 습관이요. 만들죠. 숲을 위한 토리를 만든대요. 숲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책쓰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테스트에서 오직 말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 체스를 드는 사람은, 플레이어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의 다음 레벨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습관을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체스로 치는 거야. 체스로 쳤을 때, 내가 체스를 넣은 사람 있나요, 여기? 대충 말 움직여서 상대방 여왕 왕 잡아먹는 얘기잖아. 그치? 장기랑 비슷하죠. 근데 내가 말이 어디로 이동을 할지조차도 몰라. 그러면 체스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전략 같은 거 구상할 수 있어? 못해. 근데 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계속해서 습관 만들었어. 그러면 그제서야 뭐가 생기는 거야? 전략도 구성하고 상대 생각도 꿰뚫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이게 습관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시를 체스로 둔 거야. 그래서요. 각자의 정보의 저 덩어리는요. 어떤 정보의 덩어리냐면 기억해야 되는 암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 덩어리는 열어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준다.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결국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야? 습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순서가 속달이 되어야 한다. 이게 결론 골자였죠. 내가 무언가를 다 암기를 다 하고 다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연습을 하고 숙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A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대? 너는 어떻게 돼? 너는요, fall into 빠져드는 거야. 어디에 빠져들어요?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빠져든다는 거지. 봐봐. 여기서 빠져든다는 얘기는 그런 전체적인 습관에서 좋게 있어요?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좋은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너가 무의식적인 반복으로 듣는 건 이해하기 어려우면 뒤에 봐요. 무의식적인 반복이 뭐지? 이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안 좋은 얘기죠? 문장의 색깔이 바뀌었단 얘기야. 맞죠? 문장의 색깔이 바뀌었단 얘기죠. 그럼 적어도 주어진 문장 뒤에 A가 붙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however 나왔으면 얘가 만약에 주어진 문장 뒤에 붙고 싶으면 색깔이 어때야 돼?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 습관의 이득은요. 습관의 뭐 혜택은 대가를 치른대요.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겠죠? 마이너스다. 그럼 적어도 누구 뒤에 누가 와요? B 뒤에 A가 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C로 볼게요. 디스하네요. 이 디스가 뭘 말하는 건지 확인하면 돼요. 이것은요. 적용이 된대요. 네가 시도하는 어떤 것에 무엇이든지에 적용이 되는 거야. 모르겠어. 여기까지 읽었는지. 그치?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뭔지 모르겠으면 네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네가 간단한 움직임을 너무 잘 알 때 어떤 움직이냐면 생각 없이 그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건 어떻다는 거야? 습관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게 습관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게 습관이 됐다는 얘기야.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너는 are free to patient. 집중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진보된 디테일로 할 수 있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다는 거잖아요. 플러스네요. 순서 딱 나왔죠? 몇 번일까 정답? 그러면 5번이지. 이런 식으로 색탁으로 또는 지시스 대명사로 문제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스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습관이 뭘 만든다? 속다를 만든다. 앞문장 얘기하는 거야. 왜? 여기서도 정보의 각각의 암기된 정보의 덩어리는 뭐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준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 마지막 질문은 좀 빠르게 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에 예습해서 오면 진도를 좀 빼보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